우리는 C++을 이용해서 객체 제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C++에 나오는 클래스의 정의 방법, 생성자, 소멸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멤버 변수와 함수인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클래스에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면 웬만하면 클래스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객체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배열이니까 콘솔 앱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Object Array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없이 컴파일 잘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개발할 거는 배열을 이제 쓰기 때문에 배열은 여러 개의 같은 자료형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객체들을 나열해 놓은 거를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을 처리하려면 우리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을 공부할 때는 객체 제한에 쓰는 반복문 공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고 함수가 있다. 이 중에서 조건문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함수인 경우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넣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메소드라고 해서 클래스 안에서 접근을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제한을 하거나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객체 지향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 멤버인 함수, 이 메소드는 객체 지향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코드 블록이기 때문에 캡슐화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자, 이런 우리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가지고 접근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는 객체 지향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반복문이 있는데요. 이 반복문은 화일문이나 for문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 for문을 보면 for문은 규칙이 좀 복잡하잖아요. 한번 기억을 상기를 해보면 우리 for문 만들 때 어떻게 for문 만들었습니까? for문 만들 때 규칙이 for문 있으면 초기값, 그 다음에 판단식, 그 다음에 증감 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드 블럭이 정의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for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for 구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증가량 혹은 감소량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산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문법인데, 이 부분이 객체로 오면 좀 더 자동화가 되고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열을 하나 만든다고 해봅시다. 인트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10개짜리 만든다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는, 자, 배열 이름은 별명이죠. ar인 int 자료형 10개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열인지 알 수 있는 거는 대괄호죠. 변수명에 대괄호가 있으면 같은 자료형, int인 자료형이 10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변수 선언을 이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초기화하고 싶다고 하면 중괄호를 써서 코드 블록처럼 보이는 이 중괄호를 써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 5, 6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써서 이제 한번 보면 나는 메모리를 10개를 만들었는데 6개만 넣으면 나머지 7, 8분 어떻게 됩니까? C 언어인 경우는 내가
초기화하지 않는 값은 0을 입력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를 하다가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원소죠. 원소는 0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AR이라고 하는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열이 잘 초기화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반복문을 돌려봐야 되죠. 우리 시연을 쓴다고 하면 i는 0에서 i가 10개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이제 보고 싶으면 cout으로 출력을 봐야 되는데 이 cout은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된 거라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도 일종의 초보적인 캡슐화이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쓰고 cout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는 워낙 자주 쓰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쓸 건데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콜론 2개 찍어서 네임스페이스 멤버로 접근하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전체를 풀기 위해서 using 네임스페이스에서 스탠다드인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를 쓰지 않고도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를 사용한다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cout이라고 적고, 자, 여기에 첫 번째 원소, 자, i를 이제 하고요. 요 원소에다가 요 값이 얼마인지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다 했으면 엔터를 넣고요. 요 문법은 이 경우에 i는 색인이 됩니다. 색인. 인덱스가 되는데 색인은 어떤 값을, 어떤 정보를 찾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짧은 어떤 도구를 색인이라 하잖아요. 내용은 이제 이만큼 있는데 짧은 걸로 이제 찾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사전 검색을 할 때도, 뭐 지금은 그럴 일 별로 없긴 하지만 사전 검색할 때도 ABCD라는 색인으로 단어가 A로 시작하면 A 쪽을 검색을 하는 것처럼 배열을 검색을 할 때도 특정 위치로 찾아가기 위한 색인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하기 위한 요소가 따라 붙는데 요 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원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AR의 i번째 i번 원소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색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색인은 컴퓨터에서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색인 인덱스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까지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데 그 출력이 잘 되는가 봅니다.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출력을 했는데 우리가 입력한 6번까지는 잘 들어가지만 7번부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전통적인 C 언어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객체 지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orm이라고 쓰고 int i라고 놓고요. 콜론 찍고 배열명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코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보다는 밑에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AR에서 배열, AR에서 원소를 가져와서 i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배열 AR에서 원소를 가져와서 i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cout에서 요 i번째 원소에 이제 접근을 하니까 요 i번째 원소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AR에서 나와서 이건 배열이잖아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서대로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전체를 탐색을 하면서 그 값을 i 쪽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1번부터 나와서 자, 여기 보면 잘못 들어간 게요. 자, 저장을 해서 i번에 이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 실수입니다. i를 그냥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i에 AR에 원소가 있기 때문에 i를 출력해서 원소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 실수로 이제 잘못했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0번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객체 지향에서는 배열에 접근해서 원소를 가지고 오는 거를 콜론 연산 하나만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반복문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레인지 기반의 for loop이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이 레인지는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 컴파일러는 AR이란 배열이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원소를 10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포문을 돌릴 때 0번부터 9번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인덱스, 색인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를 갖고 와서 i에 저장하라 라는 거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코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고 원소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코드들이 필요한데 우린 간단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배열 AR에 있는 게 바로 i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걸 하나의 문법으로 표시하는 게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열에서 원소를 가지고 올 때 우리 참조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참조 기반으로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 거하고 참조로 갖고 오는 거, 이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출력은 똑같은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엔터 한번 쳐주고요. 이번에는 참조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출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int end 표시하고 i라고 하는 거는 자, 이번에 i는 정수의 참조자입니다. 레퍼런스가 됩니다. 위에는 그냥 단순히 i는 정수 변수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해 봤듯이 참조자라고 하는 거는 원본의 위치에 접근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있는 거고 이 원본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위도 경도처럼 숫자로 되어 있는 꽤 복잡한, 하지만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위치든지 지구상에는 우리 찾아갈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찾아갈 수 있긴 한데 외우기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소이기 때문에 그 주소에 가서 값을 갖고 오려면 다시 별표를 해서 value of라는 연산을 통해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갖고 와야 됩니다. 혹은 그 주소에 있는 값에 써야 됩니다.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포인터라고 했는데 포인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소를 쓰지 않고 참조를 씁니다.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의 참조 위치를 갖고 와서 원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거나 쓰거나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참조는 물리적인 주소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위치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i라고 하는 얘가 그 이름입니다. 얘는 참조자인데 쉽게 말하면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인데 이 변수명이 그냥 변수명이 아니고 원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결과는 똑같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위의 방식은 그냥 정수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AR의 원소를 복사해서 i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원소는 있는데요. 배열 AR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i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원본도 있고 복사본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참조자이기 때문에 AR의 원소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AR의 원소 위치 정보를 i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본만 존재합니다. 복사본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일 때는 굳이 뭐 복사본을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처럼 자료 구조가 복잡하고 그 자료가 갖고 있는 메모리가 클 때는 복사본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1KB 짜리면 1024개의 바이트가 있잖아요. 이 1024개의 바이트를 다 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복사는 본을 만들지 않고 위치 정보만 갖고 오면 딱 8바이트면 됩니다. 64비트인 경우에는 8바이트만 있으면 그 위치에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편한 거는 이 참조자는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고 위치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변수명처럼 포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참조자는 변수명처럼 쓰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에서 또 쉬운 거는 이 배열은 정수로 만든 배열인 거는 컴파일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AR이 배열인 건 기억을 하는데 어떤 자료형인지는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C 언어 방식에서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열이 어떤 자료형의 배열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언으로 가야 됩니다. 선언으로 가서 int구나 라고 알고 그 int에 맞게 참조자든 변수든 똑같이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C 언어하고 다르게 C++에서는 이걸 굉장히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토라고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오토. 자, 오토 키워드 한번 봅시다. 오토 키워드. 오토 키워드는 자, 변수의 초기화에 맞는 자료형을 자동으로 선언을 하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우리 폼은 아는데 그냥 오토로 하는 겁니다. 참조자로 받고. 자, 얘가 받을 거는 배열명이 AR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똑같이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결과는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오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받게 되면 i는 오토 변수가 됩니다. 자, i는 오토 변수가 돼요. 오토 변수가 되는데 이 오토 변수는 뭔가 하면 이 i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초기화를 해주잖아요.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 초기화 되는 게 int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C++에서는 굳이 자료형을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토를 써서 가볍게 이 변수를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원시 자료형 int나 캐릭터나 더블처럼 C++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형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 여기뿐만 아니고 C++은 클래스마저도 자료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든지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에 접근할 때는 반복 구문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아주 편하게 변수들을 배열의 원소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MyCircle에 대한 클래스를 갖고 와가지고 이 MyCircle에 대한 클래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myClass라는 헤드 파일하고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현재 만들고 있는 Object Array 쪽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헤드 파일은 헤드에 놓고, 헤드에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편하게 이 클래스 특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온 거고, 다만 소스 파일은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를 넣지 않으면 컴파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서클에는 HPP 파일이 하나가 있었네요. 얘도 똑같이 갖고 와야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얘도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자, 라이브러리 콘솔을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컴파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뭐가 하나 생겼는데 닫고 다시 키우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mycircle.cpp에 이제 넣긴 했는데 이게 우리 개발하다 보면 이게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는, 자, 내가 헤드 파일이 필요해서 갖고 올 때 그 헤드 파일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CPP를 같이 갖고 와야 되고, 그 CPP는 반드시 소스 파일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번거롭거든요.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활용을 할 때는 헤드 파일 쪽에 다 넣습니다. 대신에 함수 정의, 메소드 정의할 때는 꼭 inline 함수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CPP로 만든 거를 파일 하나로 한번 이번에는 포함을 시켜 봅니다.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복사해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조심할 부분은 그냥 함수 정의하면 안 되고요. inline 함수를 해야 됩니다. inline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 setCenter 같은 함수 호출을 만나면 함수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코드를, 내가 inline 함수를 정의한 이 코드를 매크로처럼 코드 블록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line 함수로 헤드 파일에 정의된 거는 여러 번 함수가 포함될 우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어딘가에 정의한 게 아니고 코드 블록을 지능적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inline 함수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inline으로 정의해서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 정의 안 됐다고 하니까 얘도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정의를 합니다. 이러면 마이서클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프랙티스 제외를 누르면 됩니다. 저장은 해서 날려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마이서클을 이제 써야 되니까 인클루드를 이제 해줍니다. 현재 폴더 접근하기 위해서 부등호 기호가 아니고 꼭세 괄호가 아니고 쌍따옴표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합니다. mycircle.h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 서클을 쓰고 싶으면 mycircle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마치 자료형처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mycircle이라고 이번에는 3개 정도 해볼까요? 3개를 배열처럼 쓰면 됩니다. 얘가 바로 객체 배열인 거고, 객체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 객체 배열을 내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가 값을 이제 바꿔주는데, 반지름하고 센터 값 바꿔주잖아요. 바꿔주니까 얘를 자 mycircle 0번에 이제 접근해서 바꿔줍니다. 레디어스는 이번에 1이라고 하고요. 자, 얘에 0번에 접근해서 자, 0번이라고 하는 거는 mycircle 0번의 원소입니다. 첫 번째 원소인 거죠. 0번 원소는 첫 번째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헤아릴 때 항상 0번부터 헤아립니다. 그 다음에 set center 해가지고 이번에는 2, 3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근데 마음대로 한번 넣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원소, 두 번째 원소 접근하고 싶으면 1이라고 놓고 원소를 내가 마음대로 이제 10 정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초기화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 해서 2번 원소인데 세 번째죠. 세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합니다. 이번 반지름은 5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20에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값을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클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출력하려면 cout 이용해서 각 원소 배열의 원소에 접근해서 우리가 서클에 get radius하고 center xy를 이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멤버의 프로퍼티를 출력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서클의 정보를 출력하는 건 우리가 많이 쓸 것 같잖아요. 많이 쓸 것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서클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 좋은 게 이런 기능 추가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출력하고 싶으면 자 void 해서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출력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입력 받을 건 없잖아요. 입력 받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정의 만들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프린트하는 기능은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변경시키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는 권한은 안 주는 게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할 때 프로퍼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콘스트 의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함수를 선언했는데 뒤에 콘스트가 있다는 거는 자, 얘는 프로퍼티를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뺏는 거죠. 여기서도 콘스트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자, 스탠다드는 이제 풀고요. Cout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자, radius는 얼마인가 하면 radius는 get red로 메서드를 호출하면 반지름이 이제 나올 거고요. 다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x값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메서드 다 만들었으니까 get center x라는 메서드 있으니까 얘를 그냥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y값 출력하고 싶으니까 get center y를 또 출력을 해줍니다. 다 했으면 엔터를 이제 한번 쳐주고요. 이렇게 하면 프린트하는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프린트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객체 배열에 지금 서클이 3개잖아요. 이 서클 3개를 내가 출력을 한번 하고 싶은데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했던 레인지 기반의 포루프를 쓰면 가장 쉬워요. 자, for 하는데 지금 나는 얘가 myCircle이라는 자료형인 건 알고 있는데 편하게 하려면 오토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에 맞게 자료형이 저절로 선택이 돼서 변수가 쉽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객체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을 때 참조자로 받습니다. 참조자로 받고 요 이름은 우리가 서클이니까 서클이라 할까요? 하고 자 콜론하고 my circle이라는 별명을 적어줍니다. 이러면 이 서클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my circle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 각 원소가 들어갑니다.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클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프린트를 하면 저절로 이 서클 3개를 순회하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출력이 안 된 이유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콘솔 앱이 좀 버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출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잘려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탐색기 가서 실행 파일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행 파일은 x63 밑에 디버그 밑에 있으니까 얘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터미널에서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object array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출력했던 출력이 여기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각 서클을 이제 그림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드로우를 호출하면 됩니다. 드로우처럼 되는데 얘도 한번 해볼까요? 서클에서 드로우라고 하면 이 원에 맞게 출력이 되는데 이게 반지름이 너무 크면 또 안 되니까 요거 한번 줄여볼게요. 2하고 3 4 정도 하고 이 좌표기에 생각하면 이게 좀 넉넉하게 가야 되니까 자 10 그 다음에 13 정도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10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얘만 13 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얘는 15 정도 하고 그러니까 임의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도로 해가지고 요 출력할 때는 캐릭터 하나 넣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별표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뭔가 이제 원이 요 위치에서 이제 그려진 거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요 주로에도 찾아가면 얘는 프로퍼티를 건드리는 게 없잖아요. 프로퍼티 건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요 드로잉 경우에도 콘스트로 해가지고 프로퍼티 건드리는 건 없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불필요한 권한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콘스트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객체 배열에 접근해 가지고 정보를 갖고 오는 방식은 예전 C 언어 방식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객체 지향이 제공하는 레인지 기반의 범위 기반의 포룹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My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면서 출력을 한번 해 봤습니다.